안녕하세요. 일상남입니다. 우리 오늘 세 번째 영상이죠. 2019년 8월 27일 세 번째 영상 계속 할게요. 우리 저번에 1장 다 끝냈죠. 법인까지 해서. 오늘은 죄송합니다. 2장 경비업의 허가부터 해서 10조, 그러니까 3장 1부까지 갈 생각인데 일단 가볼게요. 법조문을 꺼내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걸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 예. 이거를 개별적으로 출력을 하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3단 비교를 출력하는 게 좋거든요. 3단 비교를 눌러요. 여기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3단 비교가. 이거를 출력하는 게 좋은데 그 문제점이 있죠. 이게 법조문 순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여기 보면은 좀 예가 쉬운 게 없나?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입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옆에 시행령 3조에 경비업법 4조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시행령에서 또 써놓은 내용이 어디 있느냐, 여기 행정안전부령으로 또 정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행규칙 2조에 써 있습니다, 3조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3단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 문제점이 있겠죠. 일단 그 각 파트별로 순서가 안 맞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30조에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이번에 나온 것 같은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빠지는 파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보면은 시행령을 보면은 몇 개 조문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다 있나? 다 있어 안 되는데. 없네. 뭐 10조부터 몇 개요. 순서대로 안 돼 있어서. 하여튼 그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시행령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다시 켜야겠다. 잠시만요. 예, 이게 시행령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뭐 법조문에 대한 설명이 있는 법조 그 시행령의 조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23조를 보면은 그 법조문에 대한 이렇게 몇 조 몇 항에서 정하는 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행령에 따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3단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없는, 보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따로 출력을 해서 보셔야겠죠. 3단 비교가 좋은 거는 법 조문에서 지정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위임할 때 어떠한 내용이 있나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했으면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죠. 31조 2도 비슷한 노선이겠죠. 이거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3단 비교를 제가 뽑으라고 하지 않아도 분명히 어디선가 이 얘기를 듣고 또 뽑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3단 비교만 믿지 마시고 이런 내용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따로 이거를 써놨거든요. 그 미처 등장하지 못한 법조문이라 해서 짬비에서는 마지막 파트에 따로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짬비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개념치 않으셔도 되고, 짬비 없이 그냥 이 영상을 좀 참고용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경비업의 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 자, 보면은 경비업자가 하고 싶은 그 업무를, 그러니까 도급받아서 할 업무를 정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도급이랑 위탁 이런 거, 고용 이런 거 좀 배웠죠. 네, 그래서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특정해서 누구의 허가를 받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여기서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27조에 보면은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게 위임을 한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딱 눌러보면은 이제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한테 업무를 위임해요. 그럼 여기 보면은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일단 안 헷갈리죠? 근데 이게 청원경찰법에 가면은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게 그 청원경찰 배치 허가를 이제 위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혼돈이 되죠. 왜냐면은 이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경비업 허가랑 청원경찰 배치 허가랑 동급의 개념으로 거의 노선을 잡고 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괜한 또 혼돈을 주는 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이게 위임을 통해서 나중에 뒤에 가서도 또 경찰서장의 임무가 되는 것도 있겠구나, 이렇게만 참고를 하시고, 그러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원칙은 허가 간척이 누구다 경비업의 지방경찰청장, 이렇게까지만 알고 또 내려가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허가 하겠다고 찾아가면 되나요? 안 되죠. 예, 이제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이 이렇게 막 써 있어요. 해서 내려가면은 이렇게, 템포를 올릴게요. 너무 처지는 것 같네. 이 녹화 영상을 들어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서 천천히 말하려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근데 뭐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인데, 이게 베이스가 뭐냐? 희신호기, 이렇게 특수경비 빼고는 다 1억 원이에요. 대신 특수경비는 얼마? 3억.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잖아요. 그러면은 시설 경비랑 기계 경비 업무를 두 개를 허가받고 싶다. 그럴 때 2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억만 있으면 돼요. 대신에 특수 경비 업무를 추가로 하고 싶다. 시설 경비 업무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3억이 필요하잖아요. 3억이 특수 경비가. 그 금액에 맞춰서 2억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특수 경비 업무를 다 하면은, 하나만 하면은 모든 경비 업무를 다 할 수 있겠죠. 왜냐? 3억이 한도인 게 특수 경비인데,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경비 업무도 이제 자본금 한도가 다 초과돼서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시설 경비 업무에 인력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나중에 표로 우리가 다 볼 거예요. 그리고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예, 그리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신고 사항이라고 또 나오네요. 이제 허가받은 법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신고하세요. 허가 관청이 알겠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씩 눌러볼게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 원 이상의 자본 하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경비업법 시행령으로 딱 가서 3조에 허가 신청이 있다고 하네요. 이 위에 건 좀 안 보셔도 되고, 자, 허가를 받은 경비 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신청서에,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자, 여기서 이제 신청서의 이름을 조금씩 개념을 좀 잡고 갈게요. 이게 서류 이름도, 그러니까 이런 그 기본 레파토리만 잡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서류 이름을 또 외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서류 나올 때마다 포인트, 지금 일단 경비업법에서 등장하는 그 서류를 몇 개 써드릴게요. 예. 뭔데 대체 자꾸 이렇게 써있는 거야. 일단 등장하는 게 허가 신청서. 이게 가장 기본이겠죠. 왜냐? 경비업 허가 신청서니까. 그리고 변경 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 추가 허가 신청서, 이렇게 나와요. 경비업. 이름에서 다 나오죠. 근데 이게 그냥 서류 이름을 시험에 가서 바로 보는 거랑 기본 개념을 알고 보는 거랑 달라요. 일단 허가 신청서는 특정해서 1억 있어야 되겠고, 변경 추가 허가 신청서는 이제 또 위와 똑같죠. 무슨 말 하는 거야? 잠이 덜 깼나? 자, 갱신 허가 신청서라고 있어요. 또 경비업. 자, 여기서부터 이제 혼돈이 가죠.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경비업은 이게 유효기간이 있답니다. 유효기간. 제가 알기로 5년인데 제 기억이 안 틀렸다면 5년이 맞을 거예요. 5년. 그래서 만료되기 5년에서 5년 전에 갱신허가를 신청해야지 어떻게 됐어요. 또 5년이 유효기간이 지나가겠죠?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갱신 허가 신청서, 이게 왜 중요하냐, 허가 신청서에는 또 추가로 내야 하는 서류가 있고 얘도 추가로 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럼 갱신 허가 신청서에는 없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자,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 재밌는 신청서가 배치 허가 신청서가 있어요. 경비원. 예. 자, 그럼 뭐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경비업을 허가받고 이제 도급을 받잖아요. 그럼 그 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할 때, 얘는 서류인데, 보통 서류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필요하신 내용은 쓰세요. 제가 쓰라고, 쓰지 말라고 굳이 권고하지 않아도 나중에 기억이 나시거나 아니면 쓰면 돼요. 포인트로. 기억이 나는 게 제일 좋겠죠. 서류는 원래 보통 지청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 가능하다. 단, 서장은 지체 없이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알겠죠? 왜냐? 서류니까 누구에게 내도 상관없고, 관할 경찰서에 내는 거니까 알아서 보고가 가게끔, 그러니까 편의를 봐준 거죠. 경비업 법인에. 알겠죠? 근데 배치 허가 신청서는 허가권자가 경찰서장이에요. 때문에 서장에게 제출입니다. 알겠죠? 또 기타 비치 서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등장하면 알려드릴게요. 이런 서류는 여러분들이, 아니 서류를 왜 외워요? 이거 나중에 실무로 가면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100점 맞아야죠. 저도 안으로 하고 싶은데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신청서 이름을 아는 것 자체가 그 법조문의 뜻을 대충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알아야 될 게 허, 변, 추. 전 통상 이렇게 세 개를 외우거든요. 허, 변, 추. 허가, 변경, 추가. 허, 변, 추 서류랑 그 다음에 갱신 허가 서류 이렇게 있다. 배치 허가 신청서는 나중에 한 8강, 7강쯤 되면 나올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했을 때 보면은 변경허가 신청서에, 그러니까 우리 아까 배웠죠? 허가하려면은 허가 신청서, 변경하려면은 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자, 여기서 원칙이 아까 이거 나왔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우리 저번에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서류 원칙은 일단 행안부령이 무조건 원칙. 알겠죠? 돈이나 중요한 건, 무기 관련된 거는 원칙이 뭐다? 그 대통령령. 그리고 서류 관련은 행정안전부령. 알겠죠? 근데 여기서 예외인 게 있어요. 서류에 관해서. 그거는 기계경비 관련한 서류는 대통령령이다. 자, 이렇게 기준 잡고, 야, 너 무슨 말 하는 건데 갑자기 왜 법조문 말하다가 이상한 말 해? 계속 들어봐요. 알겠죠? 계속 들어보면 돼요. 행안부령은 천천히 들을게요. 이게 무엇인지는 제가, 우리가 지금 법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청서를 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한 게, 허가 받으려면 허가 신청서를 내고 변경허가 신청서를 내는데, 이때 제가 또 추가로 대한 서류가 있다 했잖아요. 그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뭔데? 라고 하면은 이제 정관임원 이시장 확보 계획서라고 해서, 누르기 싫으면 눌러볼게요. 또 지금 누르면 안 되는 건데 대충 맛만 보세요. 보면 이렇게 정관 한부, 임원 이력서 한부, 인력 시설 장비 확보 계획서 한부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뭐 대충 써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볼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허가 신청서 낼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 법조문에서 뭐라 나와 있었어요? 이 요건을 갖추려 했죠. 요건. 이 요건이 어디 있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돼 있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돼 있네요. 그러면은 이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경비업법이 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걸 왜 외워야 돼? 이거 그냥 책 보고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누르면은 뚜둔 별표 서식해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별표가 일부가 개정이 됐다 하네요. 왜 개정됐지 이게? 어떻게 개정된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표가 있어요. 표가.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 테고 한번 읽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우리 바로 암기법으로 외워야 되거든요. 이 보면은 경비원이 20명, 지도사 1명,
또 무술 유단자인 경비원이 5명, 지도사 1명. 무술 유단자인 경비원이 5명, 지도사 1명. 또 전자통신 분야 기술 자격증 소지한 사람이 5명. 근데 이 전자통신 분야 기술 자격증 소지자가 무엇이냐? 이 비고란에 가보면은 무술 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명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부에 관광된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 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예, 이 둘 중에 하나가 인정한 사람이면 된다 이 뜻이요. 그리고 우리 전자통신 기술자 분야는 여기 더 밑에 가보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합격한 사람이 아니라 취득한 사람. 왜냐? 이게 경비지도사 시험도 합격한 사람이 있고 지도사 시험에 경비지도사 시험 교육을 받고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 두 개가 엄밀히 다른 겁니다. 자, 자본금 다 1억 원 이상이라 했죠. 네, 뭐만 예외다? 특수경비 업무만. 시설은 기준 경비 인력 수니까 뭐겠어요? 시설 경비는 몇 명 이상 있어야 되죠? 20명 이상이니까 교육 시설이 20명 이상을 데리고 있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럼 호송 경비 업무는 몇 명이냐? 5명 이상만 데리고 있으면 돼요. 신변 보호 경비 업무도 마찬가지. 기획 경비 업무는 몇 명 이상? 10명이죠, 10명. 특수 경비 인원도 20명. 또 이제 여기서 장비도 이걸 어떻게 우냐? 복적 분단으로 저는 외웠어요. 복적 분단. 기준 경비 인력수 이상의 경비원의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복적 분단 하는데 이제 시설 경비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복적 분단이고 호송 경비 업무로 가면은 이제 호송용 차량, 백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호송용 차량과 호송용 백도 정의가 있어요. 호송용 차량은 경고성, 안전성, 그리고 무선 통신 시설과 경보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금 호송 백은 또 경보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야, 너 왜 잘난 척하는데 갑자기 너 머릿속에 있다고 왜 갑자기 안 말하고 보고 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나와줘야지 여러분도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고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머릿속에 넣어줄 거예요. 제가 뭘로? 예, 섭섭이 노트로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도 다 외울 수 있게끔 만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런 게 있구나. 이제 뭐 대충 어떤 틀인지 알겠죠? 이 비고 별표 표를 어떻게 보는지만 알면 돼요. 예. 하고 이런 표가 있다를 눈에 익혀두시고 우리 짬비에도 이게 있거든요. 보면은 짬비에도 제가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놨죠. 여기 보면은 그래도 포인트를 좀 써놨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써놨어요. 그리고 우리 또 문제 풀러 가기 전에 섭섭이 노트로 간단하게 보고 가죠. 자, 이 섭섭이 노트가 매일매일 섭섭이 포인트만 따놨기 때문에 개념만 잡고 가면은 이 포인트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우리 아까 경비법 허가권자가 누구라 그랬죠? 지방경찰청장 요건 무슨 령으로 정하는 뭐뭐뭐 이상의 자본금인데 제가 힌트를 줘놨죠? 여러분들이 일부러 눈에 익히라고. 자, 돈 관련 중요한 거 관련 무슨 령이라 그랬어요? 대통령령. 그러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법에서 정한 요건이에요. 단 특수경비는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왜 나왔네? 아니네. 자, 허가 신청. 이제 대통령령으로 넘어간 거겠죠. 자, 경비업을 허가 변경 추가하려는 경우에 각 신청서, 경비업 허가 신청서, 경비업 변경 허가 신청서, 경비업 추가 신청서에다가 무슨 내용으로 정하는 서류를 같이 첨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무슨 내용으로 정하는 서류죠? 자, 서류니까 행정안전부령. 알겠죠? 예. 아니, 아까 대통령령으로도 뭐 서류를 신청 절차를 위험하다지 않나요? 그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 포인트 잡는 건. 일단 기본 베이스는 서류는 이렇게. 그리고 절차 관련 이런 거는 대통령령이랑 행안부령이랑 이제 좀 뽀개지는데 일단 베이스는 서류는 무조건 행안부령으로 잡으세요. 를 누구에게? 서류니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제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 서류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낸다. 왜? 서류니까. 서류 중 기계정비 지도사는 무슨 령? 대통령령이다.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이게 아까 우리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다시 아까 우리 별표로 정하는 그 내용이었죠. 자, 신청서 제출 시 허가 받고 난 뒤가 아니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칙은 인력, 시설, 자본금을 다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단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장비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나 변경 허가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경비업 허가 권자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력시설 장비는 허가 받고 1월이 지나서 확인을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자본금은 절대 무조건 허가 받을 때 갖추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돈은 무조건 허가 받을 때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왜? 중요하니까. 자, 이제 아까 우리 별표를 쓴 게 5줄로 줄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들어갈 숫자 한번 써보죠. 아까 우리 경비 몇 명을 했죠? 20명. 그리고 경비서 몇 명? 다 경비서는 무조건 다 한 명이에요. 한 명. 여기서 장난을 치려면은 여기 기계 경비 업무에도 일반 경비 지도사가 한 명 들어간다 이렇게 장난을 치겠죠. 기계 경비는 기계 경비 지도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특수 경비 업무인데 20명의 일반 경비원 이렇게 장난을 쳐온단 말이에요. 20명의 특수 경비원이 필요한데. 예. 자, 시설 경비 업무 일반 경비원 20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경비조사 일반 경비조사 1명. 그리고 기준수 인원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교육장 있어야 되고, 복적 분단 장비, 복장 경적 분사기 단봉. 자, 신변보호는 뭐가 5명이죠? 무술 유산자인 일반 경비원 5명을 포함한 다시 5명이 있어야 되고, 일반 경비 지도사가 1명 있어야겠죠. 자, 근데 신변보호 경비 업무는 복적 분단에서 복장을 빼요. 왜? 정장 입어야죠. 신변보호할 때 또 사복 입는 경우도 있어야 되니까 복장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신변보호 경비 업무는 적분단. 왜? 정장 입어야 하니까. 그리고 또 장비가 추가가 더 돼요. 여러분들 그 경호원들 보면은 리무버, 이어폰 같은 거 차고 무선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선 통신기가 따로 필요로 합니다. 알겠죠? 무선 통신 장비. 그리고 호송 똑같죠. 무술 유단자 포함한 일반 경비원 5명, 일반 경비조사 1명, 그리고 복적 분단 나가고, 호송 경비니까 호송용 차량, 호송 경비백이 하나씩 더 추가되고 복적 분단이 들어가요. 자, 기계 경비 업무는 15일, 총 10명인데 그중 5명이 전자통신 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기계 경비원 5명이어야 돼요. 다시 기계 경비원이 아니라 일반 경비원이겠죠. 정확히 말하면은 경비원은 일반 경비랑 특수 경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기계 경비조사 1명, 그리고 복적 분단.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출장소별로 자동차가 출발용 기계 경비 자동차가 2대가 필요해요. 차이가 있죠. 호송용 차량은 하나, 기계 경비 차량은 2대. 자, 포인트 잡았죠. 그리고 20명 하나. 이렇게 가고, 자, 답은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예. 답 페이지니까. 여기까지 오면 저희 이거 다 외웠죠, 지금? 그럼 바로 또 문제 풀러 가야죠. 자, 어디 갔어? 여기부터죠. 오케이. 자,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배치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주사무소야죠. 자, 배치 장소가 등장하는 개념은 나중에 경비원 배치할 때 나올 거예요. 알겠죠? 배치 장소와 주사무소, 또 장소에 관한 개념이 혼돈을 해서 낼 수 있는 지문이 몇 개 있다라는 점을 잡아두시고, 주사무소의 소재지, 알겠죠? X. 경비업에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우리 경찰관서의 장은 이제 경찰서장 이상, 경찰청장까지를 모두를 일컫는 말이므로 아니라 그랬죠. 누구의 허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X. 47번.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그냥 말하기만 하면 되고, 허가는 제한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허가를 받아야겠죠. X. 자, 계속 갈게요. 이제 또 다 지나치고 48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각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X.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서류 관련된 거는 다 그거라 하자 그랬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자 그랬죠. 자, 그래도 분명히 이게 또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뒤에 지문이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지문이 있으면은 행안부령으로 기준을 잡으세요. 알겠죠? 자, 경비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각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인데 행전이라 써놨네. 다 틀렸구나. 이거 행정이에요, 정. 아, 이거 수정은 안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X. 아니, 일성남님 제출해도 되잖아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도 되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도 돼야죠. 아니죠. 예.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지는 줄 수 있어도 이제 하건 말건이라는 애매한 개념인 제출할 수 있다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청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끝났어야 해요. 이 질문은. X.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각 신청서에 행안부력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비원 배치장소, 아까 배치장소 개념 나왔죠. X.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소는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법령상 아, 입 아파. 계속 읽어볼게요. 그냥 읽으세요, 눈으로. 어디가 들렸을까요, 이 질문은? 이 질문이 틀렸죠. 서류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겠죠. 또 바로 밑에 X. 여기까지 배우면은 아까 배운 개념이 끝나요. 예. 우리 이것도 안 배웠죠. 이거 다시 포인트 잡고 갈게요. 경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호송용 차량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혼돈이 되는 게 영상 촬영 장비 뭐 이렇게 거짓말을 쳐놔요. 무선통신시설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와서 맞나? 이렇게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송용 백은 가방만이기 때문에 전기 같은 기능이 없죠. 때문에 경보시설만 갖추고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은 호송용 차량과 호송용 백의 개념이 완벽히 잡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1억이랑 3억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 설명을 어떻게 하냐.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 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업무를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시설 경비 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즉 1억 원을 갖춘 경비업자가 기계 경비 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기계 경비 업무는 또 1억이 필요하죠. 그거를 갖춘 걸로 본다. 다만 특수 경비업자 외의 자, 그러니까 기계 경비업자가 특수 경비 업무를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가지고 있네. 이걸 포함해서 특수 경비 업무 자본금 기준인 3억 원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추가로 2억 원이 필요하다. 이 뜻이겠죠. 여기까지 설명했으면은 또 문제 타임. 시설 경비 업무를 허가받으려는 경우 경비원 5명, 아니죠, 20명 필요하죠. X. 시설 경비 업무를 허가받으려는 경우 기준 인원수를 갖추지 못한 경우 확보 계획서를 참부가 아니라 첨부인데 참부를 하네. 오타가 진짜 심하구나 내가. 죄송합니다. 또 자원 테스트 보내놔야죠. 경비업법 53번 참부를 첨부. 시설 경비 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1억 원의 자본금이죠. X. 시설 경비 업무를 하려는 경우 10인의 경비인력 수가 아니라 20명. 시설 경비 업무를 하려는 경우 복적 분단. 여기서 권총이 있으면 안 되겠죠. 복적 분단이니까. 권총은 누구만? 무기니까 이제 특수 경비원만 가능하겠죠. 예. 또 특수 경비원도 이게 허가의 제한 사항은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고 빨리 물어봐봐요. 자, 특수 경비원의 무기는 특수 경비업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참고만 알고 있으세요. 나중에 무기로 또 장난질이 나오는데 무기는 누가 허가를 받냐? 시설주가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 중시설의 시설주가 허가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경비업자는 무기랑 큰 상관이 없어요. 목적 분단.
시설 경비 업무를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신변 보호 경비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 총 25인이 아니라 20인, 최소 인은 수니까 20인. 그죠? 20인만 있으면 되고, 만약에 25명을 데리고 있다. 경비 인력 수를. 그래도 기준 경비 인력 수만 있으면 되니까 20인. 알겠죠? 무조건 20인이에요, 20인. 시설 경비 업무를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신변 보호 경비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 총 2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X 추가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1억만 있으면 됩니다. 시설 경비 업무를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특수 경비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 총 4억 원. 아니죠. 특수 경비 업무 금액인 3억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총 3억 원의 자본금. 시설 경비 업무를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특수 경비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 3억 원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로 하다. 그런가요? 아니죠. 이미 1억 가지고 있으니까 2억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X. 신변 보호 경비 업무의 경우 기준 경비 인력수 이상의 복적 분단이 필요하다. X. 신변 보호 경비 업무는 복장이 필요 없다고 했죠. 왜? 정장 입어야죠. 기회 경비 업무의 경우 출장소가 4곳인 경우 출동 차량을 9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죠. 출장소 별로 2대니까 최소 8대 이상 갖추고 있으면 되겠죠. 호송 경비의 경우 호송용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X. 1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무술유단자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만을 말한다. X. 이거 말고도 대한체육회에 맞나요? 네, 대한체육회가 맞는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에 가명된 단체가 또 인정한 사람도 맞다고 하네요. 현금 효성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이 운반에 필요한 경고성 및 안정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이나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게 호송용 차량이랑 바뀌었죠. 예, X. 현금 효성용 백은 이제 발전시설이나 전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경보시설만 갖추고 있다고 우리가 말했죠.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 운반에 대한 견안, 무선통신장비랑 경보시설을 해야 된다 했죠. X. 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 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 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경비 인력이 더 작게 필요한 경비 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아니죠. 더 많이 필요한 업무여야겠죠. 왜겠어요? 만약에 호송 경비다. 5명이잖아요. 근데 시설 경비 업무를 추가했어요. 20명이 됐어요. 5명 경비 인력 하는 곳에 20명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한 경비 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춰야 한다. X. 기술 자격증 소지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좀 쉽게 나왔죠 이거. X. 국가기술자격법이겠죠. 예. 그리고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맞죠. 합격한 사람이 아니라 취득한 사람. 여기까지가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들인데, 이거 아니 좀 오래 걸리신 거 아닌가요, 일상남님? 이거 지금 한 30분 걸린 것 같은데. 예. 다른 사람이랑 혼자 공부하면 이거 하루 이틀 걸려요. 알겠죠? 최대한 빨리 끝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행규칙으로 가볼까요? 아까 우리 그거 본다 했잖아요. 해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기로 했는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르면 되죠 뭐. 보면은 이것도 한번 읽고 갈게요. 업무를 변경하거나, 그러니까 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한번 서식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서류가 되게 많은데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재밌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경비수호가 되면은 이걸 써야 되는구나 해서 여기 체크하고, 신규 허가받겠다 신규, 변경하겠다 변경, 갱신하겠다 갱신 하고 막 쓰세요. 이렇게 막 자본 얼마 있다 다 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거, 지방경찰청장 이거 봐야 돼요. 이게 뭐 무슨 말이겠어요? 허가권자 이 뜻이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서류는 뭐라 그랬어요? 서류니까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 가능하다 했죠? 그리고 이게 허가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들어요. 중요한 거니까. 지방경찰청장이 허가를 해줘요. 결과적으로 허가권자니까. 그러면은 바로 경비업자한테 주느냐? 아니에요. 이거를 관할 지방경찰서를 거쳐서 줍니다. 역으로.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치졸하게까지 간다 치면은 어느 정도냐? 여기 지금 법조문에 우리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처리 기간이 15일 걸린대요. 15일. 예? 이 허가 신청하면은 처리 기간이 15일이래요. 15일. 이것까지 시험을 낸다니까요. 사람들이 치사하게. 그리고 이 수수료. 이 수수료 10,000원 드는 것까지 또 시험에 내요. 치사하죠. 자, 저 좀 푸념 좀 해봤고 외우시면 되죠. 다 외우면 되는데 뭐. 자, 이게 행안부령으로 정한 서류죠. 정관이면 인시장 확보계획서. 자, 대신 아까 우리 인시장 확보계획서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예? 갖출 수 없는 경우에만 확보계획서를 쓴다 했죠. 왜? 내가 언제 확보할지 계획을 쓰는 거니까 갖출 수 없는 경우에만 인시장 확보계획서를 쓴다. 여기서 또 갱신허가, 우리 5년 지나가기 전에 갱신허가 받는데 이때 허가증 4번 원본을 내야 돼요. 왜냐? 이 원본을 폐기하고 새롭게 원본을 만들어서 줄 거니까. 허가증 원본이랑 법인의 정관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이런 거를 내야 돼요. 단 정관은 어떨 때 변동사항이 있을 때. 알겠죠? 그런 게 뭐 있나요? 자,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 그 주소가 바뀌면은 그걸 또 신고하러 가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겠죠. 예? 정관할 때 우리 취업 규칙 바뀌었다. 그것도 보고 해야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갱신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영상 끊기는데 이게 힘드네요. 일단 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읽어볼게요.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경비업자가 이제 추가하는 경우 아까 우리 서식 봤죠. 예, 그 서류에 이제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호 우리 배웠죠. 3조 1항의 1호 배웠죠. 그래서 각 호의 서류를 다 첨부하라고 하네요. 그게 이제 정관임원 인시장 확보 계획서. 계속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두 문자로 정관임원 인시장 확보 계획서, 정관임원 인시장 확보 계획서 이렇게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허가권자죠.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는 법인의 정관, 임원, 인시장 확보 계획서 한부. 경비업 허가 시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없는 경우에 확보 계획서를 내야겠죠. X.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는 법인의 정관 한부, 법인의 임원의 이력서 한부, 인시장 확보 계획서인데 또 뭐가 껴있어요? 자본금 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X.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는 법인의 정관 2부 2부는 또 뭐야? 1부여야 되는데 X. 자,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X.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죠. 예. 우리 행정대집행법 나온 거 배웠죠? 우리 그 집단민원 헌장할 때 노정, 특정, 법, 백명, 주주, 대집행 기억나나요? 노동 현장 그리고 정비산업 이해대리 다투기죠. 특정, 민원이죠. 노정, 특정, 법적 분쟁, 권토부동, 송관점 이해대리 다툼이죠. 법, 백명, 주주 이해대리 비서 다툼이죠. 대집행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한 말 갑자기 주문을 외우냐 일상나? 그렇게 생각되시면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알겠죠? 이게 같이 호흡이 돼야 되는 마법의 주문이니까. 알겠죠? 일단 이번 강의에서 4조를 다 끝내고 싶었는데 방해자가 있어서 조금 다음 강의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